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내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같은 생활 필수 시설들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백화점 및 대형마트 방역 패스라고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보셔도 수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좀 약간의 분량을 가지고 한번 알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1월 10일 일단 바로 내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이런 생활 필수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라고 해요. 내 돈 들여가지고 물건을 사러 가야 되는데도 그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없다, 출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접종증명서가 없으면은 못 들어간다라고 해요. 혹은 48시간마다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서류로 받아가지고 매번 새로 발급하면서 이거를 새로 발급받아갖고 휴대를 하고 다녀야지만 이런 공공시설물에 출입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해가지고 백신을 끝까지 안 맞겠다는 국민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은 이틀마다 한 번씩 코를 쑤시는 굴욕적인 검사를 매번 받아와라,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바빠 죽겠는데 이틀마다 계속 이런 검사서를 받아오는 게 학업이나 생업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명백한 국가공권력의 포갑이자 국민들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입니다. 자,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식당 및 카페처럼 미접종자 혼자서 1인 혼밥이라도 하고 출입이라도 가능했던 경우와는 다르게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1인 출입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관적이지 못한 기준잣대가 어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장 보러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는 마스크라도 일단 꾸준히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장 볼 때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죠. 반면에 우리가 술집이나 밥집, 인기 많은 식당, 레스토랑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맛집들을 떠올려 보자고요. 밥 먹을 때 그 사람들은 다들 그냥 마스크 벗고 여러 사람들이 한 매장 안에서 잘만 식사를 하고 있죠. 혹은 인구 밀도가 훨씬 높은 서울 지하철이나 서울역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문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방역과 과도한 어떤 거리두기,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것들이 현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관성도 없고 딱히 과학적인 기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위공무원들 몇 명이서 전염병 사태를 핑계로 월권 행위를 국민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탁상공론으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자, 몇 명은 되는데 몇 명 이상부터는 안 된다. 마음대로 전지전능한 기준치를 자기들이 국민들에게 마치 허락하듯이 규정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영업시간 몇 시까지는 바이러스가 잠자코 있다가 몇 시 이후부터는 갑자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그런답니까? 뭐 똑같이 뭐 6, 7명의 사람들이 있어도 그게 뭐 일행일 때는 안 되고 일행이 아니면 다른 테이블에 각각 이제 다른 손님으로 왔을 때는 괜찮고, 지금 이 방역 패스의 기준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과연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일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죠. 없다라는 거예요. 10일부터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위반하면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행정처분을 두들겨 맞게 된다라고 합니다. 뭐든지 강제, 규제, 숨이 막히는 규제뿐이죠. 정부 측에서는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약 180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이후부터 6개월이라고 해요. 자, 유효 기간이 임박을 했으면은 2차까지 맞은 사람들도 예외가 없다라고 합니다. 2차까지 맞았어도 유효 기간이 임박하면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초창기와는 다르게 정부의 말이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4차, 5차, 6차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3차 접종을 해야지만 방역 패스의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해요. 정부가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너무 과도한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자, 3차 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한편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넘겼거나 PCR 음성 확인서 서류 없이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모임을 가지게 될 경우 국민들에게 위반 횟수별로 무려 1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뜯어댄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그리고 시설 운영자, 즉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영업장을 굴리고 있는 분들,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더욱더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 위반하면은 150만원, 2차 위반하면은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때린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방역 패스, 이제 방역 핑계를 대면서 실제로는 지들이 망쳐놓은 국가 재정에 삥 뜯을 생각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사업자들, 자영업자들은 150만 원, 300만 원의 과태료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별도의 행정처분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해요. 1차 위반하면은 운영 중단이 무려 10일이나 걸리고 가게 문 닫으라는 거죠. 2차는 20일, 3차는 무려 3개월. 운영 중단을 시켜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가지고 중단 기간이 길어지다가 자, 이거 여러분들 완전히 독재 국가가 따로 없다라는 거죠. 아니, 사업장을 내가 창업하는데 지들이 뭘 보태줬다고? 사업장을 지들 멋대로 10일, 20일, 3개월씩 문을 닫아버리라고 한다면은 사업자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뭐 공기 먹고 삽니까? 자, 그런데 4차 위반을 하면은 더 가관이에요. 아예 사업자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업장을 폐쇄 명령 시켜버릴 수도 있다라고 해요. 자, 국민이 내 돈 들여가지고 내 사업장을 굴리는데 10원 한 장 보태준 것 없는 것들이 문정부가 뭘 했다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문을 닫아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참 나쁜 정부죠,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어떤 사업장이라든지 혹은 친척 어른들의 사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외가 내가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라고 해도 이런 과도한 규제들은 절대로 내가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런 사람들의 경제가 힘들어질수록 내수 경제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취업해가지고 일하는 월급쟁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그 회사 매출과 어떤 내수 경제 순이익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경제는 서로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어떤 양대 이런 경제 축 중에 하나인 자영업자 세력들이 무너져 내려버리면은 과연 우리가 일하고 있는 회사나 기업의 이익도 멀쩡할 수가 있을까요? 소비가 감소하게 될 텐데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미접종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 개개인들의 선택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개개인 선택의 자유도 매우 중요한 논란의 쟁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임신한 분들의 경우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임신부라든지 이미 건강 문제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약품에 극도로 예민하고 조심해야 되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미접종자라면 이분들이 접종을 기피하는 게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는 어떤 그런 서민들, 경제적인 약자들, 인터넷 접속조차 어려운 어떤 나이가 많으신 독거노인들, 노약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문제가 있잖아요.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또 신체 접근상, 이제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꼭 이분들은 차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장을 보러 가려면 그 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좀 자유롭게 넓은 공간에 주차를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대형마트를 못 가게 하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버티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집 근처에는 대형마트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은 도대체 장을 어떻게 보라는 거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무조건 걸어서 멀리 떨어진 동네 마트나 재래시장을 억지로 찾아다녀야 한단 말입니까? 근데 그런 곳들의 서비스가 불편하거나 내가 원하는 물건이 없으면요. 대형마트보다 물건이 적으면 가격이 비싸다면 그때는 어떡할 건가요? 그냥 정부의 방역 패스 성공을 위해서 국민 개개인들이 그 거대한 불편함을 참고 견뎌야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당연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개개인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여의치 않은 수백 가지 어떤 다양한 집안상 환경의 이유, 건강상의 이유, 조건상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은 현대사회에서 모두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국민들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라는 거예요. 과도한 자유 그리고 기본권에 대한 간섭으로 인해서 실제로 최근에 수많은 의사들은 물론이고 다들 그 기사 보셨죠? 의사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집단 소송 냈다는 거. 최근에 수많은 각계 전문가들은 물론 시민들도 함께 발벗고 나서가지고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법정 공방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논란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들도 무조건 이제는 더 이상 일방적인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 정치권에서조차 문정부의 과도한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국힘당의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마트에 갈 자유조차 국민들로부터 제한하려 드는 나쁜 정부다. 주먹구구식 방역 패스 이런 것들은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개인만의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버스 지하철은 되면서 생필품 구매는 안 된다라는 식의 이런 주먹구구 대책은 도대체 누가 결정 내려준 겁니까? 무슨 기준이죠? 식당은 9시에 문 닫아야 된다면서 이래 제한을 걸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9시까지는 영업을 해도 안전한데 9시 1분이 되면 갑자기 바이러스가 더 많이 활동하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그 전지전능한 기준치는 도대체 누가 마음대로 긋는 것이죠? 자, 시민들도 도심 곳곳에서 방역 패스를 철회하라는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는 소중한 가족이 단기간 내에 갑자기 석연찮은 이유로 돌아가신 안타까운 상황들도 분명히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죠. 이 뭐 참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라고 다들 누구도 지금 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SNS에서도 말을 못하게 하거든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던 와중에 최근 법원에서는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가 부당하고 과도하다라며 효력을 정지시켜버린, 법원이 이런 방역 패스의 일부 시설들을 효력을 정지시켜준 사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문정부의 복지부는 괘씸하게도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상급심으로 다시 한번 올려보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건방진 상황입니다만, 자, 일단 법원이 정부 공권력, 거대한 정부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사례가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우리가 굉장히 반가운 상황이죠. 자, 보시면은 정말로 이렇게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분량이 A4 용지 기준으로 꽤나 여러 장이 되는데, 자,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해드리자면은, 백신 패스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학습권, 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침해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자, 또한 최근 법원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한 미접종도 개인의 선택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접종률 100%를 달성한다라고 해도 어떤 이런 의료 인프라, 사회 질서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면 애초에 방역 패스를 통해 가지고 지키고자 하는 그 공익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의문이다라는 상식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자 최근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법원에 이렇게 한 방 얻어맞고 나니까 국민들에게 보복, 안갚음을 하겠다라며 또 길길이 날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 패스를 못하면은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리두기를 앞으로 계속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가지고 국민 너희들이 툭 하면은 또다시 못 모이도록 하겠다. 국민 너희들이 각종 시설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우리가 또다시 제한을 걸겠다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거를 언제까지 당하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미 이거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고 가르치려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들 각자가 스스로 깨어나서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분노와 반응이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지 못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끝없이 길들여지고 굴복당하게 될 겁니다. 한번 자유를 양보하기 시작하면은 그 숨통은 계속해서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들의 목을 조여오게 될 것입니다. 자, 최근에 방송도 자주 타던 유명한 의사 함익병 씨가 백신 패스 문제와 관련을 해가지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가 유튜브 영상이 삭제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수많은 분들이 이미 2020년 초창기부터 꾸준히 겪어왔었던 일입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1년, 2년 전부터 끊임없이 경고를 했던 내용들이죠. 이 탄압이 무서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할 만한 해외 전문가들의 실제 자료들이 있어도, 인터뷰 내용이 있어도 소개를 제대로 못해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함익병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힘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추후 논란이 커지자 이게 금방 복구라도 됐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힘이 없는 일반인들이나 일반 유튜버들이었다면은 이 영상이 과연 복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무슨 어떤 과도한 음모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시민들 스스로 깨어있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시대라고 제가 어떤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열린 시야를 한번 활짝 열어놓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 동화가 무슨 말인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할 수 없어가지고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큰 소리를 쳤다라는 그 얘기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